안녕하세요. 올해 서강대학교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글로벌 한국학과에 합격한 윤송주라고 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이외에도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미화여자대학교 등 총 13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국제학부 입시를 준비했었지만 중간에 갑자기 모집 인원 축소 및 모집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갑자기 전형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능이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 또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했던 게 편입이라는 제도였는데요. 저는 김풀 강남 캠퍼스에서 상담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원서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쓰고자 하는 곳에 모두 쓸 수 있다라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업을 병행하면서 편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가깝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김영이라는 브랜드가 편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로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전국에서 저의 위치, 현위 위치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왔기 때문에 김풀 강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풀 강남의 장점을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주일에 2번 시험을 보면서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월부터 2월 굉장히 상반기에 진행되었었던 백지 테스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수연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부정사 파트를 수업 시간에 나가셨다 하면 저희는 그날 오후 3시에 백지로 그 이론에 대한 지식을 써서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에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줌 자습이었는데요. 이제 8월 달에 기약이 없는 비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집에서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줌 자습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함께 보고 그렇게 하면서 면학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구문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구문 연습 같은 경우는 약 7월 달부터 약 3권의 책을 빠르게 봤어요. 이걸 했던 이유는 교수님의 추천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편입 영어의 지문은 그 호흡이 굉장히 길고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이 구문을 연습하면 빠르게 복잡한 문장을 조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독해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간대에 공부를 했었던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가 3, 4시 정도여서 그 시간대에 기출을 풀거나 혹은 교수님 과제를 풀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는 교수님이 주셨던 프린트 혹은 문제집 이런 것들을 그냥 예습 복습을 많이 하고 백지 복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월 이후부터는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모았던 프린트들을 한 권으로 제본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시 틀렸던 문제가 나오면 그 제본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는
저는 황성필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분의 수업을 듣고 복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같이 주시는데 단어를 같이 외웠고 논리는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출 분석을 알려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을 할 때 영역별로, 학교별로 점수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하면은 본인의 약점이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 문제를 처음 8월 달에 풀었을 때 46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파트에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적어보니까 어휘블랭크랑 영시에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후에 교수님과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기출을 풀었을 때는 바로 70점대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화여대 직전, 시험 직전인 12월 말 그때는 거의 80 중후반까지 올렸던 것 같아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정말 한 40점이 나왔었는데 똑같이 이제 뭐 약점 분석을 한 다음에는 한 80점 초중반 후반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이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총 150회에서 200회 정도 풀었고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는 8개년치에서 10개년치 그리고 그냥 지원할 학교는 5개년치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이 풀었을 때 장점은요. 자기가 봤던 지문이 그대로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저도 이거를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단국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다윈에 관련한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기출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봤었던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풀어서 3 내지 5분 정도 절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정말 많이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경희대랑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로 학생들을 뽑다가 이제 2021년 전형부터 갑자기 편입영어로 학생들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기출이 없었어요. 최근 기출이.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재외국민 특별 전형 문제지를 풀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막 여러분들 기출 풀 때 하는 것처럼 막 분석하고 이랬던 건 아니고 그냥 오답만 하고 그냥 버리는 용도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의 시스템을 이용했는데요. 이 김영 플러스에서는 자소서 특강이 열려요. 한 9월이나 10월 이때쯤이면. 그럼 저는 그때 신청을 해서 이제 첨삭을 받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점이 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사례를 발굴해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자소서가 완성이 된다.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서 초안을 작성할 때 학과의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재상이 나와요. 그럼 그 인재상의 키워드에 맞춰서 같은 사례라도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시켜서 그 사례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했던 어디였나요? 이화여자대학교, 수명여자대학교, 그리고 건국대학교 모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과는 미디어였던 것 같아요, 셋 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학원 교수님들과 그리고 원장님께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학교를 병행하면서 상반기에 굉장히 중간에 집을 가거나 뭐 학교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 별말 안 하시고 항상 수업 자료를 챙겨주시던 황성필 교수님, 조수연 교수님, 이응윤 교수님 그리고 배장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상담을 해주셨던 서승철 원장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진학 지도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